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 회복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와 주변국들의 제재 국면을 보면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남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가야 할지,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고석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됐는데요. 목사님께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평가해 줄 수 있을까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70년 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맞물려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또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대화는 상당히 멀어졌고 대결과 대립에 그래서 어떠한 대화를 통한 진전이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난 정권에서는 대북 민간 지원이 이제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북 민간 지원을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정말 근거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그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들이 가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거기서 월급을 준 것이 이제 그 월급이 변화가 돼 가지고 핵무기가 돼서 돌아왔다. 그런 논리죠.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기업들이 주는 그러한 월급은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전표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생활 필수품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돈으로 쓰인 것이지 그게 무기를 사는 데 쓰였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편협한 더러는 왜곡된 그러한 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 대북 민간 지원이나 대북 민간 교류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나 효과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익이나 효과가 있다고 좀 보면 될까요? 우선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걸 나눔으로 인해서 북녘에 있는 형제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될 거고요. 그것이 또 우리한테 또 돌아오는 거는 형제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러한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북녘에 있는 형제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의 이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대결 정책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대결 정책으로 가면은 그러면 서로다가 무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무기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 무기 경쟁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핵무기와 ICBM 대륙간 탄도탄 개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여간에 저는 이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쪽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특별히 교회가 대북 민간 지원에 앞장서야 될 그 이유는 뭐라고 좀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북미 간에 이렇게 현재 긴장이 고조될 때에 우리는 전쟁의 지읒자도 입에서 내서는 안 됩니다. 또 선제 공격의 시읒자라는 것도 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때에 대화하고 협력해서 평화로 가야 된다. 그러한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이 결국에는 한반도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
근데 왜 교회가 이때의 북녘의 형제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는 성경 말씀에 내 형제가 지금 고통받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는 거, 이웃도 사랑하는 판인데 권력을 피하여서 어떻게 숨을 수 있겠습니까? 예, 북녘은 우리의 반쪽입니다. 예, 반쪽은 반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앞장서서 북녘에 있는 형제들도 돕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성범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